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인 여성 구독자입니다. 어렸을 땐 결혼이라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결혼이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결혼이 현실이 되고 직접 그 과정을 겪게 되니 결혼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기다 저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서 더더욱 결혼이 어렵다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는 저와 동갑내기였어요. 저희는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게 되었죠. 20대 후반에 만났으니 이전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기에 서로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조심스럽게 알아가면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는 서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자친구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진 몰랐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부잣집이 아니었고 또 결혼하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가족들을 똘똘 뭉치게 하고요. 저도 그런 상황의 덕을 톡톡히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진 상황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야, 너 뭐 한다고 요즘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냐? 벌써 나한테 관심 식었어? 이런 말이 달라지는데? 벌써 애정도가 떨어지는 건 나도 너에 대한 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 그런 거 아니야. 잠깐 일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뭔데? 뭐길래 하루 종일 휴대폰에만 신경 쓰는데? 그게... 그래, 뭐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도 오해하지 않겠다. 말할게. 실은 우리 부모님께서 돈이 좀 필요하셔.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시원치 않아서. 내 나이에 큰돈 모아둔 친구들이 몇이나 있고 또 있다고 해도 다들 결혼한다, 투자한다, 뭐 나름대로 쓸 곳이 있으니 빌려주기 힘들어하고. 그래도 어떻게 구할 곳이 없나 싶어서 연락 돌리고 답장 기다리느라 휴대폰만 봤던 거야. 빌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신용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출 이자는 얼만지 보고 있었고.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나는 쏙 빼고 고민을 해? 그 돈 내가 도와줄게. 나 모아둔 돈 있어. 네가? 아니야, 그러지 마. 상황이 급박하다며. 근데 가려가면서 돈 빌릴 거야? 그리고 신용대출하면 우리 결혼할 땐 어떻게 하게? 그냥 마음 편히 내 돈 가져다 써. 그래도 어떻게 네가 모은 돈을... 야,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거 그냥 한 말이야? 그게 아니면 빌려갈 수 있는 거잖아. 예비 부부인데 돈 빌려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 돈 빌려가. 그리고 갚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결혼할 때 내가 빌려준 만큼 네가 부담하던가. 희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네 돈 빨리 갚을게, 꼭.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상황도 급하다고 하니 제가 모았던 돈을 빌려줬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이죠.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이것저것 계산해서 빌려준 게 아니었고,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몇 날 며칠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빌려준 건데 그 일이 제게 도움이 됐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거죠. 제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두 분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버선발로 나와 환대를 해주셨죠. 그리고 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칭찬해 주시며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워요. 사실 돈 빌려준다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생활하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거든. 근데 우리 얘기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빌려줬다는 민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가 좀 더 일찍 불러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많이 늦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됐다고 하니 기뻐요. 너무 당연한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돈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진짜 우리 민호가 며느리 될 사람을 너무 잘 구했네. 얘가 무슨 복이 있어서 희진이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났나.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마음 편히 대해요. 민호 얘기 들어보니까 두 사람 결혼도 생각하고 있던데 우리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편히 대해요. 며느리요?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럼 저 사양하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먼저 두 분께서 저를 편히 대해주세요. 말씀 편하게 하시고요. 그래도 되나? 우리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저보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딸처럼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긴 한데. 난 좋네. 안 그래도 희진이 편하게 대하고 싶었는데 그럼 당신은 계속 어렵게 대해요. 난 우리 희진이 딸처럼 대할 테니. 제 작은 도움이 시부모님께 큰 보탬이 되었고 그 일 덕분에 급격히 예비 시부모님이 될 분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또 그로 인해 남자친구와도 더 먼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던 거죠.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수락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할 거 없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이제 결혼 준비만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앞두고 남자친구가 제게 황당한 말을 전했어요. 갑자기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한 거죠. 내가 결혼한 애들한테 해야 할 것들 알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 직접 확인하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거 다 언제 어떻게 하냐. 이게 결혼식장에서 한다고 웨딩 플래너에게 맡긴다고 할 게 없는 게 아니네. 우리 좀 어설프고 소박하더라도 직접 결혼식 올릴까? 셀프 결혼식 말이야. 그거 요즘에 희진아,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그렇지? 자기가 생각해도 벌써 겁부터 나지. 그러니까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 준비하는 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헤어져. 뭐? 헤어져? 지금 내가 스트레스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는 너 스트레스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나 이 결혼 못하겠으니까 헤어지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왜 못해? 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우리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 다 드렸어. 다 허락하셨고. 돈이야 부족하긴 하지만 결혼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대출 받으면 작은 집 정도는 살 수 있고. 근데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몇 번이나 더 같은 말을 해야 알았다고 할래? 나 이 결혼 못하겠다고. 너랑 헤어지겠다고. 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고. 더 자세한 이유는 들어봤자 네 마음만 상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자. 야, 박민호! 너 갑자기 왜 이러는데? 결혼하자고 말한 것도 네가 먼저 했어.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한 게 얼마 안 됐다고. 근데 갑자기 파혼? 아니, 헤어지자고? 이게 말이나 돼? 그리고 나보고 이유도 묻지 말라고? 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봐.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이유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오늘부로 헤어지는 거니까 연락도 찾아오지도 마. 잘 살아. 넌 좋은 여자니까 바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다 드린 상황에서 이제 정말 결혼식 준비만 하면 되는데 남자친구가 파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한 게 2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연애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짝사랑하고 제가 보채 연애하다 결혼까지 약속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했고 남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결혼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남자친구가 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집안 사정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제가 마음 쓰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파혼과 이별을 통보한 뒤로도 남자친구를 찾아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죠. 그것마저 아니라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통보였으니까요. 뭐야, 여기 왜 또 왔어? 내가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너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거 스토킹죄야, 스토킹죄! 자기야, 솔직하게 말해봐, 응? 나한테 숨기지 말고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나 너한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옆에 있을 수 있어. 같이 견뎌내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 속이지 말고 말해줘. 뭘 숨겨? 내가 솔직하게 말했잖아.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어?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그래, 내가 먼저 실수했어. 애초에 내가 프로포즈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근데 그땐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세상에 결혼한 사람들 모두 사랑해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옆에 배우자 정도면 같이 살아도 큰 문제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다고. 너 정도면 같이 살아도 크게 다툴 일 없겠다. 사는데 힘들진 않겠다고 생각해서 연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점점 결혼이 내 인생의 현실로 다가올수록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는 너랑 살 수 없겠더라. 그러고 어떻게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 1년을 같이 사나 싶은 거야. 그건 잠에서 깨고도 악몽을 꾸는 거잖아. 악몽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게 진심이야? 몸 어디가 안 좋다거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거나 그런 나쁜 상황이 아니라 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싫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너 지금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하고 있었던 거야? 야, 너 이제 영화나 드라마 좀 그만 봐라. 네가 무슨 비련의 주인공이라고 그런 망상을 하고 있어? 그냥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너랑 결혼하고 매일매일 같이 있는 게 너무 소름 돋고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은 끝내고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너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소름 돋으니까. 꼭 남자친구의 그 잔인한 말이 아니더라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 속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이 말이죠.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가슴 설레는 프로포즈에 그 어떤 진심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을 이유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거짓된 사랑을 인정해야 했죠. 이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솔직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자친구와 파혼하며 받았던 충격이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련한 건지 아니면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부정과 파혼을 당하면 이 정도의 후유증이 가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남자친구와의 파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다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모두 제 걱정을 하고 있었기에 힘들다고 내색할 수 없어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죠. 제 속은 처음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을 때처럼 쓰리고 아프고 썩어가고 있었는데도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괜찮아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거라는 걸 알아서 다들 조심해 주려고 했어요. 또 이전보다 저를 챙겨주면서 제가 빨리 그날의 기억을 잊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제 앞에서는 말 조심하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곤 했죠.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 전부 다 말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게? 지금 그 일 가지고 문제 삼고 난리치는 게 더 문제야. 희진이가 알아봐. 그 뒤에 일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도 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럼 알고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거야? 여보, 당신은 화 안 나?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두 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다투세요? 아니다. 다투기는 그냥 의견 차이가 있어서 목소리가 잠시 커진 것뿐이야. 그래요? 근데 왜 제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오는 너희 할머니 생신 말이야. 그때 너희 삼촌이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여행 간다는 날짜가 우리 가족은 갈 수 없는 날이라. 네가 알면 삼촌한테 많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맞지, 여보? 그럼 그거지. 희진이 네가 할머니 많이 좋아하잖아. 할머니 생신엔 무슨 일이 있어도 축하해드리려고 하고. 근데 우리 가족만 쏙 빠지는 걸 알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아서 내가 네 삼촌한테 뭐라 하려고 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날이 제 생일도 아니고 할머니 생신인데 할머니께서 행복하시면 됐죠.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괜찮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내가 네 삼촌한테 말해서 웬만하면 다 같이 갈 수 있게 말해보마. 급히 말을 맞춘 듯한 부모님의 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집요하게 물어 무슨 일인지 알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제 속은 엉망진창인 상태라 어떤 일에 진을 뺄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파혼까지 당한 일보다 더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며칠 뒤 만난 친구들 역시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니 저도 저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넌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채를 잡아다가 다 뽑았어야지. 야, 조용히 해. 그러다 희진이 듣겠어. 그리고 나는 뭐 가만히 있고 싶었겠니? 그년이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없는 년 머리채를 잡아? 나도 전에 들은 거야. 근데 진짜 확실해?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 성질부터 내는 거 아니니? 아무리 미친놈 미친년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제 겨우 3개월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내가 여기서 말하지도 않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려면 한시가 급하니까 희진이가 있는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 듣고 백방으로 알아봤어. 확실해. 이름이 같은 게 아니고 그놈이라고. 그년이고. 야, 너야말로 목소리 좀 낮춰. 진짜 희진이 듣겠다. 우선 여기서 더 얘기하지 말고 희진이랑 헤어지면 그때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보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희진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그 망할 것들한테 어떻게 복수하느냐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부터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 금지야. 알겠지?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제가 언급되고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건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인지 꼭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붙잡고 조금 전 대화에 대해 묻게 됐죠. 근데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뭐야?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 도대체 뭔데? 뭐가? 그런 거 없는데? 나 다 들었어. 아니, 다는 아니지만 너희가 하는 이야기 대충은 들었다고. 뭔데? 머리채를 잡아야 하는 년은 누구고 미친놈 미친년은 누군데? 왜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건데? 말해봐. 말 안 하면 나 오늘 너희 안 보내. 희진아, 그거 별거 아니야. 너 모르는 사람 이야기라서 네가 따분해할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 모르는 사람 이야기라도 괜찮아. 그냥 여기서 듣기만 할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으면 되잖아. 아니,
잊을 필요도 없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러니 말해봐. 뭔데? 희진아. 아니야, 잘 됐어. 당사자가 알아야지. 모르는 게 말이나 돼? 희진아, 내가 말할게. 우리 지금 네 전 남자친구 말하고 있었어. 그놈이 글쎄 결혼한대. 너랑 헤어지고 이제 겨우 3개월 지났는데 걘 벌써 결혼한다고 하더라.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걔랑 결혼한다는 여자 너도 아는 여자애야. 지혜 있지, 이지혜. 걔랑 결혼한다고. 뭐? 이지혜? 우리가 아는 그 이지혜 말이야? 그래. 야, 희진아,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지혜 그년이 어떻게 네 전 남자친구랑 만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우리랑 얼굴 안 본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고. 그것도 하필 너랑 결혼하려던 놈이. 너 몰래 만난 게 그년이야? 이거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고. 너 이지혜 그년이랑 따로 만난 적 있어? 네 전 남자친구 소개해준 적 있니? 소개까진 아닌데. 근데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 나 몰래 만났다고? 그럼 결혼을 3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만났다는 말이야? 나랑 헤어지고 나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난 거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지혜 그년 임신 5개월이래. 그러니까 너랑 그놈이 헤어지기 전부터 만난 거라고.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여자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의 남자를 빼앗아 결혼하는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생기는 일이었는데 제가 당사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이지혜라는 친구는 저와 절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거기다 제 전 남자친구와 지혜, 제가 만나게 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제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과 다름없다는 그날은 제가 전 남자친구의 본가, 그러니까 원래는 제게 시댁이 될 곳에 예비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준 도움으로 인해 예비 시부모님과는 격이 없이 지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식사를 했고 TV를 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염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희진이, 너는 머리숱이 정말 많다. 머리카락도 굵고. 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처럼 머리숱 없어졌다고 걱정할 일이 없겠어. 어머님께서도 머리숱 많으세요. 새치가 있어서 그렇지 숱 자체는 많으신데요. 내 나이에 새치는 다 늙어서 나는 흰머리지. 그리고 머리숱도 많이 없어졌어. 옛날엔 너처럼 머리에 뭘 하지 않아도 풍성해 보였는데 말이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얇아서 그렇지 머리숱은 많으세요. 파마를 조금만 볼륨 넣으면 엄청 풍성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유, 요즘 파마가 얼만데. 머리 좀 풍성해 보이려고 미용실에 가니? 요즘엔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겁나. 미용실이 좀 비싸야 말이지. 그럼 제가 파마해드린다고 하면 가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유, 비싸다니까. 됐어. 다 늙어서 무슨 멋을 낸다고. 멋 내는데 나이가 어딨어요. 제가 오늘 어머님께 맛있는 식사 대접 받았으니까 파마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왕 가는 거 아버님도 염색이랑 머리 하시는 게 어떠세요? 나까지? 아유, 난 됐다. 염색은 집에서 하고 머리는 이발소 가서 하면 돼. 그럼 돈 2만 원이면 끝날 텐데 뭐하러 돈을 더 쓰냐?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에 모임에서 여행도 가신다면서요. 가시기 전에 머리하고 가셔서 사진을 예쁘게 찍히면 좋으시잖아요. 남는 건 사진이라는데 잘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요. 네? 예비 시어머니께서 머리는 하고 싶지만 미용실 가격이 부담되는 모습이길래 제가 모시고 가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얼마 뒤에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시아버지께도 같이 가서 염색과 머리를 하자고 권했고요.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거절하셨지만 끈질긴 제 권유 끝에 결국 미용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죠.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가게 되었으니 남자친구도 같이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도 시부모님 동네 상권을 모르고 시부모님도 가장 저렴한 미용실만 찾아서 머리를 하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도 앱과 인터넷 검색으로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미용실에서 지혜를 마주치게 되었고요. 어서 오세요. 근데 어느 분이 머리 하시려고요? 저희 가게는 저 혼자 머리 하는데. 아, 그래요? 여기 두 분이 머리 하실 건데 두 분 모두 염색하고 한 분은 커트, 한 분은 파마 하실 건데 혼자서는 힘드신가요? 염색에 파마랑 커트요? 아니요, 그런 거면 가능해요. 두 분 모두 앉으시면 제가 빨리... 어? 너 혹시 희진이 아니니? 네? 절 아세요? 누구... 지희? 아니다, 지혜? 너 지혜 맞지? 맞아. 어머머, 이게 얼마만이야? 너 여기 사니? 그러게,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반갑다. 근데 내가 여기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시부모님께서 이 동네 사셔. 아, 그래? 너 결혼했어? 아, 그럼 결혼식 할 때 나 부르지 그랬어. 그럼 여기 두 분이 너희 시부모님? 아직은 식은 안 올렸어. 곧 할 거야. 여기 두 분이 내 예비 시부모님 맞으시고. 아, 그래? 안녕하세요. 저 희진이랑 중고등학교 친구인 이지혜라고 해요. 아, 참, 내 정신 좀 봐. 머리하러 오셨는데 여기서 동창회를 하고 있었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머리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그날 그 만남이 지혜와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 또 지혜가 같이 만날 날은 없었어요. 저와 지혜가 개인적으로 만나 친하게 지낼 만큼의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가깝게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1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만남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설마 이지혜라는 그 애가 제 인생에 또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특히 제 전 남자친구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러니 제 전 남자친구와 지혜가 저 몰래 만나고 임신하여 결혼까지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제가 그 다음 무슨 반응을 보일까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쓰러지진 않을까? 휴대폰을 꺼내 119를 미리 찍어 놓은 친구도 있었고 제가 넘어질게 걱정되어 제 등을 받칠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 친구들의 걱정과 달리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했죠. 그러자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쳐다봤어요. 제가 충격에 미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고요. 희진아, 웃지 말고 우선 앉자. 앉고 진정 좀 해. 물론 충격이 크겠지만 진정하고. 야, 나 진짜 괜찮아. 진짜 웃겨서 이러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두 사람 진짜 결혼하는 거 맞지? 임신한 것도 맞고. 그럼 너희 걔들 둘이 어떻게 만난지 알아? 그건 못 들었는데 임신하고 결혼한다는 말만 들었거든. 그래? 그럼 걔들 결혼한 거 알려준 애한테 물어서. 아니다. 그건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 나 진짜 괜찮으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나 대신 복수해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진짜야. 진심이니까 너희 나 때문에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미 복수는 끝났거든.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웃었어요. 그리고 확인해봐야 하는 게 있어서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자리를 일어섰죠. 저는 제게 예비 시부모님일 수도 있었던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 제게 보여줬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게 되었죠. 네가 여긴 웬일이냐? 제가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그 사람 지혜랑 결혼한다면서요. 지혜 임신도 했다던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연애하다가 딴 사람 만난 게 죄라도 되니? 우리가 너한테 빌린 돈 안 갚기라도 했어? 지금 그거 따지자고 찾아온 거야? 그게 아니라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랑 헤어진 지 3개월인데 지혜가 임신한 게 5개월이면 이미 한참 전부터 만났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쩌다 만나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땐 반응이 너무 격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은 아시죠?
너 설마 우리 민호 결혼식 깽판이라도 치려고 이러니? 예, 너희 둘 파혼한 거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속했다가 파혼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니? 너 정말 우리 아들 결혼식 깽판 치려는 거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어. 그래, 우리가 돈 주고 사람을 쓰더라도 너 막을 거다. 그러니 혜견아,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민호 아무 죄 없어. 분하고 원망스러우면 우리한테 불어.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 걔들 둘 이어준 사람이 우리니까 말이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두 분이 이어주다니? 말 그대로다. 우리가 두 사람 이어줬어. 지혜가 너무 싹싹하고 예쁜 짓만 하길래 우리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고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싫었다. 또 우리 민호 아내로서 너보다 우리 지혜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그래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요? 저도 충분히 두 분께 잘하고 그 인간한테 잘했는데 지혜 어디가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여러 부분에서 전부 다. 어딜 봐도 너보다 나은 것 같아서. 여보, 우리가 죄 지었어? 뭐 못할 말이라고 둘러서 말해. 그거라면 내가 말해주마.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혜 걔가 너보다 결혼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더구나. 그래서 우리 민호가 네가 아닌 지혜랑 잘 되길 바랬어. 결혼 준비요? 그래, 결혼 준비. 돈 말이다, 돈. 너 걔가 동네에서 자그마한 미용실 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 쟤가 얼마나 잘났고 돈을 얼마나 모아뒀는지 모르지? 걔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TV에나 나오는 연예인들, 강남에서 돈 많다면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 다니던 미용실이 걔 가게였어. 연예인이랑 찍은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건 알아요. 청담에 있는 미용실 말이죠? 너도 아는구나. 걔가 그렇게 대단한 애야.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왜 저기 있느냐? 그 뭐라고 하더라? 뭐 번아웃? 그래, 그 번아웃 치왔대. 사람이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하고 너무 바쁘니까 그게 온 거라고. 또 쉬자고 하니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쉴 수도 없고. 그래서 걔가 자기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더라. 넘기고 좀 쉬다가 보니 또 손이 간지럽거든. 강남에서 그 좋은 미용실에 있었던 재능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걔가 자그마하게 가게를 차린 거야. 뭐 돈이야 넘칠 정도로 있으니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있게 살려고 작게 가게를 차린 거고. 그래요? 근데 두 분이야 돈 때문에 지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쩌다 넘어갔어요? 그 사람도 사랑보다는 돈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거야 당연하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렇다고 네가 돈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세 식구 책임져줄 만큼 많은 건 아니지 않냐? 지혜는 그럴 능력도 돈도 있는 거고. 사람이 능력에 또 배경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 민호를 탓하지 말고 능력 없는 널 탓해. 우리 아들 결혼식 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아들 결혼식 망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리고 네가 복수심에 불타 두 사람 찢어 놓으려고 해도 이미 상황 종료야. 임신까지 했는데 네가 결혼식 망친다고 헤어지겠니? 네가 복수할 명분은 있고. 연애하다 헤어졌는데 복수는 무슨 복수야?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다들 흥분들 하세요? 제가 언제 깽판 치겠다고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왔다는데 흥분은.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 알았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럼 새로 들인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집안 기둥이 되어줄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저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만 전 남자친구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집을 순순히 떠났습니다. 그 모습에 황당해하던 제 친구들처럼 전 남자친구 부모도 영문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또 제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놀란 얼굴을 하고 계셨죠. 그때 그 상황을 즐기고 재밌어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전 남자친구와 지혜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제 주위는 저밖에 없었죠.
저는 마치 제가 그 결혼식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식장으로 찾아갔죠. 제가 등장하자 하객들에게 인사하던 전 남자친구와 부모는 기겁했고요. 저게 기어코 우리 아들 결혼식을 망치려고.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에휴, 기다려봐. 내가 저거 쫓아내고 오마.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데리고 가서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할 테니까 두 분은 자리에 계세요.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희진. 조용한 곳에서 나 좀 보자. 이러지 마. 나 정말 너희 둘 축하해 주려고 온 거야. 여기서 네가 이러면 더 이상해진다? 사람들 눈치 못 챌 것 같아? 정말 축하해 주려고 온 거니까 걱정 말고 있어. 응? 나 너희 둘 만난 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 저기 너희 부모 말대로 네가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지혜가 맞다니까? 그러니 너도 하객들이나 맞이하고 있어. 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따라와. 사람들 시선 끌게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진짜라니까. 그리고 네가 이러는 게 더 시선 끄는 거야. 벌써 사람들 너랑 날 보잖아. 이게. 그럼 나 들어가 있을게. 오늘 결혼식 떨지 말고 잘해. 아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 잘해. 저는 전 남자친구를 안심시키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심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정말 저는 깽판 칠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두 사람 결혼을 축하했고 또 저보다 지혜가 전 남자친구에게 또 전 예비 시부모에게 맞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식장으로 들어가 얌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시작하면 전 남자친구가 준비하고 있을 버진로드 앞에 서서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속상이며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야, 민호야, 이거. 아이씨, 저게 결국은. 아니야, 나 네 결혼 망칠 생각 없어. 그러니 이것만 봐. 이거 보여? 얘 지혜야, 지혜. 그리고 옆에 손잡고 있는 애들 보이니? 얘들 누구게? 얘들 지혜 자식들이야. 지혜가 낳은 자식들. 야, 헛짓거리 하지 말고 꺼져라. 저걸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얘가 내 말을 못 믿네? 그럼 이건 뭐게? 이거 지혜가 전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그 외에 지혜가 너랑 너희 부모한테 청담해서 네 샵 운영했다고 말했잖아. 거기야. 근데 네가 보기에 지혜가 원장같이 보이니? 직원처럼 보이지 않아? 맞아. 지혜 원래 직원이야. 그것도 문제가 아주 많았던 직원. 애가 여기서 잘린 이유가 연예인들 그리고 부잣집 사모님들 물건 하나씩 훔치다가 걸려서 잘렸거든. 내 말이 거짓말 같니? 그럼 이게 거기 전화번호인데 물어봐. 아, 여기 직원들 지혜한테 애가 셋이나 있는 것도 알거든? 그러니 그것도 물어보고. 또 하나 더. 너희 가족 얘가 비싼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돈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얘 그쪽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이야. 여기 내 지도에 표시된 가게들 보여? 여기 사장님들 다 쟤한테 돈 뜯겼어. 제가 여기 식당들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다며 협박해서 돈 뜯어냈대. 사장님들은 전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금 줬다고 했고. 그렇게 돈 벌어서 명품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 내 친구가 말하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미용실 있지? 거기도 자기가 불 지른 적 있대. 그럼 화재 보상금 나온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결혼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거기다 여기 아까 봤던 이 사진 속 에셋을 네가 키워야 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니? 아, 아니다. 에셋이 아니네. 제 뱃속까지 포함하면 애가 넷이구나. 야, 우리 민호 돈 많이 벌어야겠어. 돈 많은 여자한테 올라타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역전돼서 말이지. 어? 이제 시카나 보다. 자, 우리 민호 화이팅!
처음엔 제 말과 행동을 복수심에 불타 깽판 치려고 앉으시라고 치부한 민호도 제가 계속 내민 증언과 증거에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게 묻고 싶은 게 많은 얼굴이었는데 식이 진행되자 묻지 못하고 떠밀려 결혼식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죠. 그리고 표정은 썩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긴장한 새신랑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긴장한 게 아니라 썩은 표정이라는 걸. 저는 다시 또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틀어막고 있었죠. 그 사이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내려왔고 결혼식 단상 앞에 예비 신랑과 나란히 서 있었죠. 하객들 모두 이제부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와 달리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경건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계속해서 신부에게 말을 걸던 예비 신랑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제 예상보다 더 빨리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 남자친구가 자기 스스로 결혼식을 깽판치는 그 상황이 말입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를? 왜 아니라고 대답 못해? 아니라고 하면 될 거야. 왜 얘기를 못하냐고? 너 진짜 애가 셋이야? 그럼 결혼은 몇 번이나 했어? 아니, 그걸 떠나서 이건 사기 결혼이잖아. 사기잖아. 민호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결혼식 중인 거 잊었어? 그만해 좀. 야, 어떻게 그만해? 내가 지금 너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럼 애가 셋인 건 맞다는 거지? 그럼 너 청담에서 샵 운영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너 거기 직원이었어? 직원으로 일하면서 물건 훔치다 잘렸고. 돈은? 너 돈도 없어? 그 청담샵 넘기고 받은 돈도 없냐고? 전부 다 거짓이니까. 민호씨, 제발 나중에 말하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왜 안 중요해? 그것 때문에 너랑 결혼하는 건데. 와, 진짜 이 사기꾼. 야, 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러는 거야? 너 날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어? 아이, 진짜.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그만하자고 했지? 식 올리고 얘기해 준다고.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식 다 망쳤잖아.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식 그만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야, 내 뱃속에 네 자식이 있어. 나랑 여기서 끝낸다고 해도 이 아이 아버지는 너고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그리고 나 택한 사람이 누군데? 아버님 어머님이 희진이 밀어내고 네 아내로 너희 집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 누군데? 너도 나랑 결혼하려고 희진이 내치고 나 택한 거잖아. 너도 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사기 결혼 아니야? 아니냐고? 그게 어떻게 같아? 됐어. 이 결혼 끝이야. 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버지 어머니 나가요. 이 결혼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가긴 어딜 가? 그냥 결혼식 올려. 나랑 우리 애 책임지라고. 결혼식장은 예비 신랑과 신부의 폭로전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폭로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두 사람의 부모들은 부끄러운지 고개를 떨군 채 있었어요. 식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넋이 나간 상황이었는데 저만 좋다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임신과 결혼 소식을 들었던 그날 그렸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고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도 모르는 지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건 지혜를 만나고 난 뒤 우연히 다른 동창과 지혜를 만난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지혜가 구제불능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지혜를 만났다고? 우리 예비 시부모님 동네에서 미용실 하더라. 이제 자주 예비 시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그래도 친구였는데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어? 야, 그러지 마. 지혜 걔 진짜 질 안 좋아졌어. 우리랑 어울릴 때도 얘가 좀 그랬잖아. 남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급이 다르다니까? 급이 달라?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운 좋게 교도소 안 가고 빨간 줄 안 끼워서 그렇지 걔 전과자나 다름없어. 그것도 별별 짓을 다 한 전과자. 뭘 어떻게 했길래? 걔가 예전에 청담에 있는 샵에서 일했던 건 알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물건들을 훔쳤대. 그걸 애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말하고. 자기 말로는 연예인들이나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 없어진다 한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 하고. 또 샵에서 자기가 시종처럼 해주니까 봉사한 대가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엄연히 도둑질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야. 걔가 애 셋이거든? 잠깐만, 애가 셋이라고? 언제 그렇게 됐어? 지혜 얘가 남자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래? 얘가 남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어.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니? 여기서 결혼해서 낳은 애는 하나다. 나머지 둘은 아빠가 누군지 몰라. 뭐? 대단하지? 그런데도 지혜 얘는 정신을 못 차리잖아. 애가 셋이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물건 훔치다 질려서 한동안은 그냥 놀았어. 노는데 비싼 거 사고 비싼 월세 건물에서 살고. 그럼 그 돈은 다 어떻게 벌고? 가게 음식들 시켜서 배탈이나 식중독 걸렸다고 사기를 치잖아. 그걸로 돈 꽤 많이 뜯었을걸? 거기다 작은 미용실 하나 차렸는데 거기다 불 질러서 화재보험금 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걔가 남자를 워낙 잘 만나니까 남자 꼬셔서 월세 낼 돈이랑 명품들 선물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걔 보통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다른 애들도 별일 없으니까 지혜랑 지내는 거 아니야? 야, 아니지. 다른 애들도 지혜라면 조심하고 보니까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런 애가 친구는 어딨고 남의 사정 봐주겠니? 어쨌든 너 걔랑 어울리지 마. 너희 시부모님 머리 해주는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옮겨. 그땐 지혜 얘기를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지난 10년 동안 잘 어울리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날 본 뒤로 연락을 이어간 것도 아니었으니 앞으로 지혜 가게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저 몰래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가 제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홀로 가슴 아파하며 방황하고 있던 저는 한참 뒤 친구들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듣게 되었고 지혜에 대해서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저는 박장대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친구에게 들었던 지혜 이야기가 참인지 뜬 소문인지 알아내고 난 뒤에 두 사람 결혼식을 찾아간 겁니다. 남편에게 나지막히 지혜에 대해 사실을 알려주면서 말이죠. 결국 그날 두 사람의 결혼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기다 하객들이 모인 식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폭로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안 오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돈 때문에 결혼할 상대를 바꾼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고 지혜는 작정하고 남자를 꿰려고 했던 애새 딸린 나쁜 년. 그것도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사기꾼 년이 되었죠. 저로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해결될 일이었지만 제가 도미노의 시작을 넘어뜨려 두 사람의 불화를 시작한 것 같아서 속 시원했어요. 또 그런 인간과 결혼 직전 헤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어쩌다 보니 지혜가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파혼당한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근황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애 때문에 산다는 말 있잖아요. 두 사람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애 때문에 그런지 두 사람 결국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자친구는 계속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지혜가 협박을 엄청나게 해서 이혼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네요. 그 모습을 보는 전 예비 시부모는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던 사람들에게 딱 맞는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제 사연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